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8월 9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간만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21%, 그리고 코스닥은 1.86%. 와, 코스피의 경우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간만에 보기 좋은 양봉이 나왔고, 코스닥도 실상 간만에 보기 좋은 양봉이 나왔다 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으로도 최근 제가 코스피 20선 그리고 코스닥 60선에 대해서 과연 지지 여부가 보일 수 있을지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최근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의 움직임으로써 좀 아랫꼬리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의 방향성,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거를 단순히 하나의 여건만 가지고 맞출 수는 절대적으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보다 다양한 견문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양하게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무언가가 거시적인 증시의 전반적인 큰 모멘텀이 유입이 되었다기보다는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요소를 찾아볼 수 있겠고, 이제 업종별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터리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뭐 반도체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바이오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개 업종이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세 개 업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슈퍼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GH200을 발표했어요. GH200. 내년 2분기 양산이라고 제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GPU 발표에 대해서는 HBM이라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함께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HBM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중에 90%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도체가 좀 호황을 보였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라이릴리나 노본디스크, 이런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제약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요 제약사들의 비만 체료제, 신약 임상 결과가 좀 호조롭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호재들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좀 상승 견인되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하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우려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꾸준히 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 제로 코로나 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던 국가였죠. 하지만 실상 최근 경기 지표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에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자, 근데 이러한 중국이 현재 뭐 코로나를 관련 짓지 말고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수십 년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은 뭐였냐면은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다르게 정리를 하면은, 국가 이제 GDP를 견인한 요소가 부동산이다. 한국은 수출이고요, 미국은 소비,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하면은 터졌던 게 뭐 있죠? 가장 유명한 게 헝다 사태가 있죠. 헝다. 이런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컨트리 가든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정부에서도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칭을 하기도 하고, 중국의 3대 부동산 개발 업체 안에 소속이 되면서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인정을 받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채에 대해서 이자가 한화로 대략 300억이 있는데, 이 300억 상환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거는 채무 불이행 사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디폴트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디폴트가 본격화된 거는
아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예기간으로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가 주어지고 이 한 달 안에 해결을 하면은 문제가 좀 해소가 되긴 할 텐데, 이러한 기조가 지금 중국에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빠르게 중국 경기가 살짝 좀 반등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또 근래 들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도 우리가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컨트리 가든의 회사채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음. 컨트리 가든의 회사채 가격이 급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올라갈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죠. 제가 미국에서 부채 한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다. 그럼 미국은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 이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감을 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비슷한 예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한 15%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이제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것, 회사의 유동성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채권자들에게 이제 만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따져볼 수는 있겠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안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위기를 어찌 극복할 것이냐, 극복을 못할 것이냐라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